자, 극수필 8번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작년인가 했던 드라마일 거예요. 그 드라마 시나리오 본입니다. 시나리오의 특징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앞뒤에 어떻게 지금 내용이 흘러가는지 요거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신 넘버 11이고 은희의 방안 거실 낮입니다. 미란 음료수병에 꺾어온 들꽃을 꽂아 은희의 책장 앞에 하나 두고 난 이거 보고 은희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은희가 죽었는데 그 방에서 뭐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니고 아무튼 은희의 책장 앞에 들꽃을 두고 그 다음에 점프컷 미란 들꽃병을 식탁에 놓는 그리고 한쪽에 놓인 차를 발견하고 차를 마시려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바람에 나부끼는 창가를 보는 편안한 그러다 무심히 옆을 보면 서류 사이에 정리된 미란이 정리해 놓은 일기장이 보이는 미란 그걸 무심히 꺼내보며 그러니까 이제 미란이가 은희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를 마시고 하다가 그 은희의 일기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보죠.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고 보다 웃으며 읽는 오늘은 갈치가 물이 너무 좋아 오전에 떠리를 쳤다. 갈치가 잘 팔리니 은대구 백조기도 덩달아 잘 나갔다. 비싸도 생선은 물 좋은 걸 사야 한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은희가 생선 장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아무것도 안 써놨는데 저는 이거 드라마를 앞에 살짝 봤어요. 살짝 앞부분만. 그 차승원 씨가 그 김정은 씨인가 그분이 은희 역할 하신 분이 김정은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분한테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까지 보다가 약간 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생선 장사를 해요. 다시 한번 다짐 크크크 이펙트 이 이펙트는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효과음이라고 하는데 목소리만 나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인권이랑 한판 붙었다. 미란이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다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라는 애가 미란이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고등어가 안 팔려버려서 속상한데 그놈까지 짜증나게. 이날은 갈치가 잘 팔렸군. 이날은 민어가 잘 팔렸고. 이게 일기장이야 아니면 생선거래 일지야. 암튼 열심히 살아 이뻐 우리 은이. 그러다 다시 일기장을 넘기는데 푸릉마을의 영원한 스타 나의 베프 고미란이가 3년 만에 푸릉마을에 떴다. 자 이제 어제 미란이가 이 마을에 다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왔나봐. 그 다음에 미란이가 오면 푸릉마을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옥동 삼촌은 미란이만 보면 죽은 동이가 살아온 것처럼 이뻐하고 춘희 삼촌은 20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은 작은 아들 만영이가 사랑한 미란이가 아이고 며느리처럼 느껴져 애달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건들을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란이라는 애가 이제 과거에 만영이라는 애랑 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겠죠. 근데 이제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었나 봐. 그래서 미란이를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생각나니까 짠해하는 거고 이 일기장을 보고 있는 미란이도 당연히 그 생각에 가슴이 짠해지겠죠. 그래서 마음이 짠해지고 눈으로 읽다가 뭔가 가슴이 철렁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인가?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 이게 이제 뒤에 내용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미란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만 안 주는 거고 실제로는 아마 있겠죠. 근데 이제 뒤에를 읽어보면 이 뒤에 이 생략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씬 넘버 29 은희가 쓰레기통을 뒤져 일기장을 꺼내 식탁으로 와서 볼펜을 들어 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랄 수 있어요. 미란이가 일기장을 읽다가 그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그걸 알 수가 있고. 자,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기 쓰는 내용.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 뭐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좀 중략 부분에서 미란이랑 대판 싸워요. 밑에 나오거든요. 대판 싸우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미란이랑 절교를 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은이 무심히 옆에 꽃병을 보는데 꽃병이 이제 미란이가 해놓고 간 거죠. 미란이 생각이 납니다. 고개를 들어 집안을 보면 미란이가 집안을 지우는 모습이 보이고 상상이죠. 커튼을 혼자 힘들게 다는 모습도 보이고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이 답답한 옆에 전화기를 들어 연락처에서 미란이를 찾아 가만 노려보듯 보는 게 이제 연락을 하지는 못하고 노려보고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싸울 때 한 말이야. 미란이가 싸울 때 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제일 아는 이 친구가 말해준다. 너 그닥 의리 있는 년 아니야. 너 의리 없어. 의리 없는 년이야. 뭐 이런 말이죠. 싸울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걸 이제 은희가 회상하고 있는 거고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한 후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씬 넘버 30이죠. 요거는 보시면 이제 29 다음에 30이니까 이어지는 거겠죠. 아까 여기는 11이고 29니까 요 사이에 많은 장면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씬 넘버 30. 달리는 은희차 아침. 은희 답답하게 운전해가는. 뭐? 내가 그닥 의리 있는 년이 아니야? 곱씹어 보고 있죠. 이 미란이의 말을 곱씹으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점프컷. 은희 열받아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고르고 생각할수록 열받합니다. 지가 감히 으떡 나한테?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사투리 못해요. 제주 사투리거든요. 네, 제주 사투리인데 저는 이거 억양을 잘 몰라요. 아무튼 하고 전화기를 들어 미란에게 전화를 받는데 안 받는. 다시 전화해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는. 끊고 차를 운전해 공항으로 가며 전화에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제주 공항으로 가는 거죠. 민구나 나 서울 간다. 가게 대충 너가 꾸리라. 그러니까 이제 미란이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요. 34 넘버 룸 안 낫. 미란 들어와 보면 은이 마사지 침대에 엎어져 있는 맨몸에 수건을 덮고 있는.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 하고 찜질된 수건을 꺼내 조금 뜨겁습니다 하고 손님의 등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기다 은희의 등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 발을 보고 손을 보면 은희구나 싶은. 그러니까 이전엔 몰랐죠. 그쵸?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발과 손을 보고 은희를 알게 된 거고 그 전에 몰랐어요.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가만 마음 추스르고 은희의 몸을 정성스레 닦는. 은희 다짜고짜 화난 속상함 눈가가 붉은. 내가 무사 의리가 어신년이라 내가 무슨 의리가 없는 년이라고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따지러 왔냐? 은희 너 목걸이도 돌려주고. 그냥 따져 입은 열려 있잖아. 이거 마음은 왜 짠하죠? 지금 이 발과 손을 보면 진짜 고생한 발과 손일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짠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친구랑 싸웠는데 찾아와 줬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약간 미안하고 짠한 그런 마음도 있겠죠. 예,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짠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랬더니 의린 너가 없지게 이 새끼야. 너가 늘 나를 만만히 보고 무수리 취급하고. 무수리는 여러분 양반 옆에 있는 하녀. 양반을 보좌하는 하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시녀요 시녀. 서양으로 치면 무수리 취급하고. 1년 전 너 그랬지? 너 세 번째 이혼했을 때 나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 달에 달려왔을 때 어? 너가 이 술 처먹고 네 친구들 앞에서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뭘 했는데 나는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 오말 심하네. 아니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걱정돼가지고 찾아와 준 친구한테 쟤는 만만한 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미란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너가 날 그렇게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대하냐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꼬붕 무수리 하녀는 아니고 네가 만만한 건 사실. 뭐라? 했더니 다시 눕히며 야 새끼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응? 부모도 형제도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자고 이혼했나봐.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뭐 무슨 죽을 일처럼 뭐안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이혼 뭐 많이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혼이 어마어마한 흠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어 사회가. 이게 이렇게 바뀐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20년 정도 됐나?
15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혼하는 거 쉬쉬하고 막 말 안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 자, 아무튼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년조차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딸도 이제 차갑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면은 미안한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어, 자기 이제 부모인데 부모가 부모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어쨌든 그 온전하게 부모의 사랑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차갑게 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만만히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새끼야. 그러니까 뭐 친구니까 뭐 그런 말인 거죠. 그랬더니 은희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오일 바르고 마사지하고 말합니다. 호식이가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은희는 어려서 좀 가난했고 미란이는 나름 그래도 조금 사는 집이었나 봐. 둘이 이제 친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이런 말을 했었나 보죠. 얻어먹는 주제 뭐 이렇게 말을 했었나 봐.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진짜 미친 천박한 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한 거고 이것은 사과죠. 그쵸? 네, 이것은 은희에게 사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 내가 미친년이었다. 내가 천박한 년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은희는 마음이 좀 풀립니다. 내가 무사 의리 없는 년이라고. 내가 무슨 의리 없는 년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의리 없는 년은 맞지. 예, 의리 없는 년은 맞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화가 나서 일어나려고 하죠. 그랬더니 네가 만약 의리가 있으면 나한테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말했어야지. 자, 이걸 읽으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애초에 예? 예, 이걸 읽으면 은희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 시작, 은희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러니까 은희는 속으로 미란이에 대한 어떤 섭섭함, 속상함,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고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예. 친한 친구한테 약간 서운하고 서러운데 친구니까 그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게 싫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속마음을 이제 일기장에다 쓴 건데 그걸 하필 또 미란이가 본 거죠. 예, 미란이가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싸운 거야. 그 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네가 의리가 있었으면 나한테 직접 말을 했어야지, 이 말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따지고 내가 잘못 인정 안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하면 머리를 뜯었어야지, 인정이처럼. 인정이 머리를 뜯었거든, 뒤에 은희가 보면. 그래야 그게 의리지, 이 새끼야. 모르는 남처럼 가슴에 원한 품는 게 의리가 아니야. 은희는 수긍을 합니다. 내 말 맞지? 너 의리 없는 거 맞지? 지랄.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너 머리를 뜯자 서울까지 오겠냐? 그러니까 이제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많이 풀렸어요. 그럼 오늘은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왔다, 개새끼야. 그랬더니 팔꿈치로 세게 어깨를 마사지하며 의리 있는 년 바뀌었죠? 의리 없는 년에서 있는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싸우러 왔으니까. 악! 몸이 돌아야 이 몸으로, 몸이 돌이야 이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은희가 생선 장사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돈을 많이 벌어요. 크게 해요. 생선 가게 3개인가 있어.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한 거죠. 어릴 때 가난했다 그랬잖아. 그 가난한 집안 다 이렇게 세우고 지금은 돈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아픈 손님, 이러다 중풍 맞아요. 뇌질환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는 아직 젊어서 모를 텐데, 근데 보니까 그 중학생인데 우리 학생 중에 아니 어깨가 너무 뭉친 거야. 아니 돌덩이 같던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대. 이거 머리가 아픈 정도는 여러분 나 38? 이 정도? 38, 9? 아니야. 40 넘어서야. 40 넘어서 여기 어깨 뭉쳐가지고 머리 아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혈관이 좁아지면.
어깨 근육이 뭉치면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인데 벌써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뭉쳐 있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깨 뭉치는 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도 올 수도 있고, 예? 니네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지만 조심해야 돼. 핸드폰 볼 때 좀 자세 바르게 하시고, 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운동도 많이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풀고 가라는 거죠. 예. 풀고 어디지? 예. 중풍 맞아요. 뇌질환 오시고. 바로 제주 가시나요? 그랬더니 너한테 원하면 풀자라면 2박 3일 풀어야 하는데 제주 어딘가 겠냐? 모레 갈 거요. 그랬더니 모레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마사지는 풀코스로 하고 못 보내겠네요. 가슴이 아프죠? 미란의 마음이 느껴지는 손님도 느껴지는 고단도 느껴지는 짠한 맨날 신간편이 이 신간은 몸 편이 몸이에요 몸. 몸 편이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사지샵 거기 이제 있으니까 몸 편이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대학 나와 이 일하며 신간편이 웃기고 있네. 소나기 힘이 제법이다이. 인정이 머리끄댕이 잡아치는 거 봤을 건데 미란이가 인정이 머리끄댕이 잡았구나. 네 뺨 친 건 안 아팠니? 미란이가 은희 뺨을 때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돌려줄 거야. 내가 싸대기 맞은 거. 그만 말하고 자 좀. 그래서 이제 풀렸죠. 사실 난 미란이랑 더 이상 어떤 할 말도 없었다. 내 굳은 등짝에 곱지만 아구진 그 새끼 손이 닿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어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 3명이나 있었어도 세상 귀하고 아까운 딸이 있어도 미란이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신 없는 나에겐 더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미란이 한 사람뿐이라는 걸. 그 밤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진한 깊은 추억 하나가 생겼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이 미란이와 은희가 갈등을 하다가 그쵸? 갈등을 하게 된 계기는 미란이가 은희의 일기장을 훔쳐봤기 때문이고 갈등을 하다가 과거에 묵어있던 그 상처를 풀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뒷부분을 읽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씬 넘버 11 다음에 29를 주는 이유가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너네한테 추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거꾸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